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방송을 했어요. 지난 일요일 날 그 깜짝 생방송을 했어. 근데 이제 그 깜짝 생방송을 듣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민주 게시판에 가가지고 내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이러면서 신고했어요. 네. 어이가 없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2012년에서도 그랬어요. 2012년에도 내가 이제 사실만 얘기했는데, 웬 약간 좀 모자란 여자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3자죠? 지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나를 이제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개무시를 했지.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거 허위사실 아니다. 그리고 1차로 마감이 돼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직접 고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재판이 열렸어. 근데 이제 그걸로 무슨 나를 처벌할 수 있다든가, 가만있어 보자.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나를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그걸로 내가 구속이 된 거야? 내가 이제 구속이 됐던 당시에, 내가 구속되던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내 말을 듣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A의 지지자들하고 B의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A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B가 나를 고소한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B가 A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B가 A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송을 했다는 거야, 나한테. 그게 문재인 캠프에 있었대, 그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하여튼 여름에 이제 나한테 그렇게 나를 이제 고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됐잖아. 나 그걸로 법정 구속됐어요.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A의 지지자와 B의 지지자가 몸싸움을 해서 A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게 녹취록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A가 B 바지 찢었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B가 A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B가 A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한다고. 나 그걸로 들어갔어. 그게 내가 허위사실로 자기를 모욕했다라고 고소한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 이게 한글을 못 읽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준이잖아. 그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로 법정 구속이 돼갖고 3개월을 살았어. 그 1심 판결문에 나와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데, A의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해서 A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B가 A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도 B가 A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렇게 개소리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개소리 때문에 그런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나를 그 법정 구속을 시켰어. 그래갖고 그걸로 그 추운데 3개월 살다 나왔잖아. 그 추운 그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영하 18도, 16도 이랬어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물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구치소에서 내가 3개월을 살았잖아. 그러다가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2심 판결에서는 허위사실은 무죄 받았어. 허위사실은 무죄인데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라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그때부터 2013년부터 22년까지 나는 선거권이 없어. 예.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잡혀 들어갔을 때 문재인 캠프 안에서 망치 부인이 문재인 선거 운동하는데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그러면서 이제 망치 부인을 위한 그 성명을 발표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망치 부인은 선거 사범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잡혀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로 법정 구속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간 거야, 내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망치 부인은 그냥 선거 사범일 뿐이다. 그게 결론으로 내려지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3개월 살고 나온 거지. 예.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한 덜 떨어진 인간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약간 덜 떨어진 애들이 일요일날 내 방송을 듣고 유언비어라고 신고를 한 거야. 내 일요일날 어떤 부분이 유언비어냐고. 야, 문재인 지지자들 너네 한번 얘기 좀 해봐봐. 내가 일요일날 방송한 부분에 어떤 게 유언비어야. 얘기 좀 해봐. 문재인 지지자들 한번 얘기해봐봐. 내가 어떤 부분이 유언비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고. 문재인 캠프, 내가 문재인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캠프를 비판했다고. 유언비어야? 이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이런 애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 박근혜 때도 안 올라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야?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그 무슨 트위터에서 무슨 풀떼기 달고 다니는 애들이 문재인 팬클럽이라며. 트위터에서 무슨 문재인 풀떼기 달고 다니는 게 그게 팬클럽이라며. 문재인 대세론을 새누리 지지자들이 만들어 퍼뜨렸다고 개소리 짓거리는 망부는 정신병원 입원이 절실하네. 미쳐도 곱게 미쳐라. 망상병 환자야. 이게 트위터에서 문재인 펜딱지 달고 나한테 한 짓이야. 그리고 페북에서도 어찌나 개지랄을 떨어놨는지 나더러 미친년이라고. 그리고 더민주 게시판에 가가지고 내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고 글 올리고. 요원은 무슨 요원이야. 문재인 지지자들이야. 그렇게 막말하는 애들. 문재인 지지자 아니라고 뻥까지 말어. 그 문팬이라는 팬클럽에서도 나한테 망상병 환자라고 그랬다며. 아니 우리가 봤잖아. 망치 부인이 망상병 환자라고. 지가 문재인 선거운동하다가 감옥 갔다라고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게 문팬의 입장이잖아. 행태가 요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2002년에 노사모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모든 노사모가 그런 게 아니라 노사모가 그 당시에 10만 명까지 갔는데 그 10만 명 노사모 중에 대다수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개혁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노무현을 지지했어. 그런데 그 노사모에서 아주 악종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김근태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했어. 내가 지금 당하는 건 유도 아니야. 그때 김근태 의원 밟은 거는요, 상상, 지금 내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쌍욕도 그런 쌍욕이 없었어. 지난밤에, 일요일 밤이지, 아니야, 뭐, 월요일 밤인가, 일요일 밤인가, 김근태하고 인재근에 대해서도 그렇게 씹어놨더만. 김근태 인재근에 대해서도 그렇게 씹어놨어. 딱 보니까 그 어투가 옛날에 2002년에 김근태 씹었던 애들이야. 그 팀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삐지기 없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문재인한테 하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나, 내가 민평년이라고. 그러더니만 또 네 남편이 어디 소속인지 알아보래. 그게 내가 남편을 줘줬잖아. 당신 민평년이냐고. 그때 우리 신랑이 그 민평년 국회의원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난 우리 남편이 민평년인 줄 알았어. 하도 네 남편 네 소속이 어딘지 알아보라고 지랄들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이 민평년인 줄 알고 내 남편한테 당신 민평년이냐고 막 따졌더니 그거 국회의원만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민평년이라서 문재인을 깐다는 둥. 그러니까 지금 소위 뭐라 그러나 문재인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수준이야. 그지? 지금 문재인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 인터넷에서. 주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박원순 비판하기. 그지? 박원순 까고 망치부인 까고 김근태 까기. 김근태 인재근. 망치부인 남편. 이게 다잖아. 지금 문재인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나 이런 거 얘기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문재인의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에 일생을 건 그런 애들밖에 없어 지금. 이상호 죽이기. 그지? 그동안 이상호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길거리 기자를 했어. 이상호가 왜 길거리 기자가 됐어? 그 참여정부 말에 MBC에서 잘리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상호 집 밟는 거 봐봐. 아니,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박근혜가 나라를 이념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분열시켰다. 그게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유 아니야?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대통령도 아니야. 심지어 야권 후보도 안 됐어. 그런데 문재인 캠프를 비판만 해도 이렇게 짓밟아 되는데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 꼴이. 얘기 좀 해봐. 변명을 좀 해봐. 문재인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밑에서 패권을 행사하는 개지랄한 새끼들 비판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짓밟으면 죽은 사람까지 짓밟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되는데? 너네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왜 먼저? 그러니까 왜 먼저 뭐? 그러니까 왜 먼저 뭐?
너 문재인 팬 맞지? 자, 지금부터 내가 강퇴시키는 애들 확실히 문재인 팬인지 계속 요원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쟤네들 정체를 찾아봐봐. 요원이란 증거를 갖고 와봐봐. 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근사한 트롤. 얘가 요원인지 아닌지 증거 찾아봐. 망부 선동질 15지구요. 자, BJH97B. 얘가 요원인지 찾아봐. 증거 한번 찾아봐.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인지 아닌지. 마이크 소리 좀 줄여요. 이어폰으로 듣는데 너무 커요. 알았어요? 다시 오지 마. 찾을 줄 모르면 요원이란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일요일날 얘기한 게 문재인 비판이니? 내가 어제 일요일날 얘기한 방송에 문재인을 비판했어? 문재인 지지자들 다 전응아들이야? 이해력이 안 되는 애들만 문재인 지지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밑에서 캠프를 구성한 애들이 그런 애들인 거지. 그렇게 모자란 애들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모여있으니 지금 이 꼬라진 거야. 헌재가 뭐 믿고 저러겠냐? 박근혜가 지금 뭐 믿고 지가 기각돼서 돌아오면 검찰이고 언론이고 가만 안 놔두겠다. 뭐 믿고 저러겠어? 문캠이 저지랄이니까 문재인이 돼봤자 될 가능성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박근혜 욕할 처지가 아니라고. 박사모하고 니네들 차이가 뭐야? 박사모랑 니네들 차이가 뭐냐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너희들이나 뭐가 달라? 똑같지? 너는 뭔데 그럼? 자, 얘는요. 예. 너는 뭔데 그럼? 유식이라는 아이디를 쓴 얘는 문재인 지지한지 아닌지 찾아봐봐. 내가 일요일 방송에서 뭘 유언비어 얘기했어? 어떤 유언비어 얘기했는지 설명해봐봐. 내가 일요일 방송에서 무슨 유언비어를 얘기했냐고. 이것들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럴 수가 없어. 난 얘네들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 내가 지금 그 강퇴시키는 애들 일부러 찾아보라고 알려주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 얘네가 누군지 찾아봐. 얘네 누군지 찾아가지고 한번 뒷조사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 요원이면
진짜 요원이면 너네 심각한 거야. 제 인터넷상에서 쟤네들 말고는 문재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없잖아. 정말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팬이라고 돌아다니는 애들 수준이 너무 심해.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문재인의 내용을 홍보하는 나 한 명도 못 봤어. 그치? 아무 논리도 없고 정말 완전 저질 애들만 문재인 지지자인 척 그 무슨 새싹 마크를 달고 다녀. 그지? 너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카페도 보니까 막 조선일보에서 하루에 접속자 10,000명?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 회원이 10,000명이잖아. 실제로 문재인 팬들이요 거의 온라인 활동을 안 해요. 내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문재인 팬클럽에 있는 팬카페에도 보면 진짜로 이렇게 무슨 문재인 팬들이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완전히 꼴통 저질 애들만 계속 글을 올려. 그지? 팟캐스트에 글 올리는 수준에 좀 덜 떨어진 애들만 계속 글을 올리고 있지 실제로 긍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글을 안 올려. 그치? 아니 문재인 팬들 한번 얘기해봐봐. 맞아 아니야? 지금 문재인 팬카페를 가봐도 정말 이렇게 이 문재인 팬카페에 들어가서 문재인이 원하는 게 이러이런 내용이구나. 문재인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전혀 안 느껴져. 주로 문재인 오프 모임이 언제 있다. 문재인 일정. 그지? 문재인 일정이나 공유하고 문재인이 어떤 나라를 제시할 건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전한 토론이 전혀 없어. 그치? 맨 오프 모임 공지밖에 없고 뭐 긍정적인 어떤 정책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실종되어 있어. 그리고 그 모자란 것들이 맨 망치보인 욕하고 앉아있고.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대로 문재인이 야권 후보가 됐을 때야. 여러분 2012년 잘 생각해봐. 문재인 까일 때 인터넷상에서 어떤 논리가 나왔냐고. 아니 막말로 저 지난번에 손석희 앞에서 버벅거릴 때 손석희 질문에 버벅거렸을 때 어떻게 했어? 걔네들이 무슨 논리로 방어했어? 찾아봐봐. 손석희한테 8시부터 9시 반까지 방송하면서 손석희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 못해갖고 손석희한테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방어 논리가 없었잖아. 해명 논리도 없었고. 내가 다음날 방송하면서 고구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구마다. 그게 다 아니었어? 아니 내가 그거 착각하는 거야? 그때 손석희 욕했지. 그지? 그때 문재인 팬들이 손석희 욕했어. 그때 문재인 팬들이 손석희 욕을 하도 해가지고 내가 고구마 얘기를 해가지고 둘 다 변명거리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구마론으로 얘기해준 다음에 문재인이 자기는 고구마다 그러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것도 또 내 망상이야? 이것도 내 망상이야? 진짜 심각하다니까.
문재인이 대세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이 왜 대세인가? 문재인이 만들려는 나라는 뭔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어. 감히 문재인들 씹었어? 이런 개의 자식? 그리고 박살내기. 그게 다야. 2012년에도 문재인의 내용이 없었다고. 그때 문재인 팬들이 선거 전날까지 한 말이 뭔지 기억나? 안철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운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내가 감옥에서도 그 얘기를 봤어. 안철수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문재인이 도대체 얼마나 내용이 없으면 안철수가 오냐 마냐가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고. 아무 내용이 없었다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의 공약 하나 분명한 게 없었어. 안철수가 지지해 주냐 마냐가 문재인 팬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어. 너무 심한 팩트 폭행이야? 사람이 먼저다가 공약이야? 어? 사람이 먼저다가 공약이야? 그럼 사람이 먼저라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사람이 아니야? 어? 사람이 먼저라며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박 시장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결국 지금 포기시켰지? 다음이 안희정 아니야. 어? 지네들끼리 박원순 포기시켰다고 신난다고 이제는 안희정을 씹자 이러는 거 아니야. 안희정이 내용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안희정이 사드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어쩐다는 둥, 문재인이 재벌에 대한 안희정이 재벌에 대한 입장이 어쩐다는 둥. 그래갖고 내가 한 가지 물어봤지. 불과 며칠 전 얘기잖아. 그래서 문재인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뭔지 너네 알고 얘기하냐고. 근데 문재인은 전면 재검토를 얘기했다고. 그러다 문재인이 안희정이랑 똑같은 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디립다 까인 거 알아? 몰라. 그거 일주일 전이잖아. 아니야? 어? 아니 무슨 중세시대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문캠 불가침이야? 어? 문재인 캠프는 신이야? 막 우상처럼 떠받들어야 돼?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아, 문재인은 민주주의 후보가 아니야?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문캠의 독재를 원하는 거야? 실제로 저 남자 최순실이 그랬다며. 자기네들이 장기 집권해야 된다고. 왜 그래 진짜 너네. 안희정은 대놓고 욕은 안 해. 차착이라고만 그러지. 그지?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은 다음 사람이다. 다음에 하면 된다. 그게 뭐야? 이번에 안 된다는 거지. 너네들이 집권해갖고 말아먹으면 안희정이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어. 안희정이 왜 이번에 목숨 걸고 나오게. 너네가 이번에 나라 집권해서 노무현 때처럼 말아먹으면 안희정한테 미래고 나발이고 없어. 국회의원 공천 못 받던 때랑 똑같은 꼴라. 그러니까 이번이 끝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지네들이 박원순을 그렇게 짓밟은 건 당연한 거고 문재인 캠프를 비판한 건 분열이래.
야! 야! 니들이 박원순 짓밟은 건 민주주의고 내가 문재인 캠프 비판한 거는 분열이야? 지금 문재인 캠프의 유일한 논리가 뭔 줄 알아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되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대세라고. 그거 말고 없어.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대세라고. 지지율 1등이다 말고 없어. 그치? 지지율 1등이다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어? 너네 그러다가 나중에 야권 후보 되면 다 말아먹는다. 그리고 내가 경고하면서 길을 알려줬더니 유언비어를 퍼뜨렸대. 어? 이 꼬라지로 얘네가 후보가 되면 대선 말아먹을 것 같아서 길을 알려줬더니 나더러 유언비어를 퍼뜨렸대. 아니 진짜 문재인 팬들 자 다른 사람 문재인 반문은 대답하지 마. 문재인 반대하고 문재인 안 찍을 사람 대답하지 말고 문재인 팬들만 대답해 봐봐. 내가 유언비어를 유포했어? 아니면 문재인에게 도움 준 얘기를 했어? 어? 문재인 지지자들만 얘기해 봐봐. 둘 다 아님? 둘 다 아니면 뭔데? 어? 살 길을 알려줘도 어? 박원순 끌어안고 심상정 끌어안고 공동정부론으로 가라. 그래야 문재인이 살아남는다. 그게 유언비어야? 너네 유언비어의 뜻은 알아?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정말 문재인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가야? 문재인 지지율이 정말로 그렇게 높은데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은 사람밖에 없냐? 그렇게 문재인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지지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해가 안 돼,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가 문재인 바로 앞에서 걔네 캠프한테 까이는 거 봤잖아. 생방송으로 보고도 아직도 나더러 문재인을 만나라는 사람들은 또 뭐니? 문재인 바로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50cm도 안 됐어. 그 앞에서 여비서가 까는 거 보여줬잖아, 생방송으로. 내가 문재인을 안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문재인 코앞까지 갔잖아. 문재인 보는 앞에서 내가 까이는 거 보고도 지금 문재인을 직접 만나라는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지금 쟤네가 뭐 믿고 저러나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을 접으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 내가 방송을 계속하면 그
불길한 예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쟤네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보이고 있는데, 쟤네들 이런 의도 아니야?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냥 말아먹든 어쩌든 그냥 잠수 타고 있다가 대선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낫지 않나. 대선 말아먹겠지. 지금 쟤네들 보니까 그 이상화나 등신 만드는 거 보니까 쟤네 속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보여져. 내 고민은 내가 2012년에 똑같았어. 2012년이랑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2012년에 내가 1월 15일에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총선 지고 대선 진다. 한명숙 당대표 만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니년이 민평년이라서, 아니야, 그때는 뭐라 그랬더라? 김근택 애라서 이인영을 민다고. 그러면서 그때 저기 누구야, 낙곰수, 그때 낙곰수 팬들이 그때 박지원하고 박영선 밀었잖아. 1월 15일에. 기억나지? 그 찾아봐. 옛날 낙곰수 가서 찾아봐. 2012년 1월 13일인가 14일에 그 낙곰수에서 올라온 녹음 파일 봐봐. 거기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만 딱 4명 불러가지고 방송을 해요. 이인영, 이하경만 빼놓고. 내가 이인영, 이하경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보 세력, 통합 진보당을 끌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무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인영, 이하경을 찍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더러 김근태계라서 이인영을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낙곰수 그 애들이 박영선, 박지원 데려다가 방송했어. 그리고 그 내용을 냈잖아. 그래갖고 15년에 2012년 12월 15일에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됐어. 그리고 총선 졌잖아. 총선 128석인가 얻었지? 그지? 내가 그 당시에 이대로 가면 총선 진다고. 내가 그때 제일 황당했던 거 뭐였냐면, 한명숙이 되면 총선 과반수 못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때 들었어, 못 들었어?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 진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지? 내가 분명히 총선 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계속 개무시를 하고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을 당 최고위원 만들었어. 지네들이. 그리고 나서 총선 졌다? 그때 멘붕이라는 거야. 그때 기억나지? 그때 멘붕이라고. 하여간 얘네들은 내 말 절대로 안 듣고 완전히 지들 멋대로 해. 그리고 나서 진 다음에 막 절망했다고 또 지랄을 해요. 뭐 그때 170석 가면 무슨 뭐 망사 스타킹을 신내 어쩌네. 지랄 연병들 하더니만 과반수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문재인 지지하는 문재인 캠프에 왔다 갔다 하는 남자 여자가 나를 고소를 하고 그걸로 말 같지도 않은 재판이 열리고 모두가 비웃으면서 그걸로 법정 구속되면 너 신문 나지. 그걸로 법정 구속되고 신문 났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받아들여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법정 구속해놓고 나중에 사실적시라고 풀어주잖아. 이거 역사적 팩트야. 지금 똑같아. 그때도 그 들떨어진
내가 여기저기 글 쓰고 다니면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거 막판에 11월 19일, 16일 날 내가 구속되는 거 아니야. 그 꼴나간 누구지 그거 윤여준 방송하고 내가 며칠 전에 그것도 내가 잊고 있었다가 기억났어. 그때 기억나요? 내가 윤여준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만드는 과정에서 안철수 윤여준이 한 팀이었어. 그때 윤여준이 안철수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안철수 출마선을 지가 대신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윤여준이 누군지 조사해보니까 얘가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애다. 이 할아버지가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하고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2번이나 했다. 그럼 안철수는 야권이 아니라 얘는 새누리당 쪽 후보인 거다. 한나라당 후보다. 그러면서 내가 윤여준에 대해서 널리 알렸어. 비판을 엄청 했고 결국 그때 이제 그 요원들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안철수를 잡은 거 아니야. 내가 안철수를 욕하지 마라. 그럼 안철수 팬들이 등 돌린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이 들떨어진 국정원이 존나 안철수를 깐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안철수가 포기를 했어, 화요일에.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이가 이제 시장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2012년에 10월 달에 9월 말이었나? 그래, 9월 말이었던 것 같다. 9월 말에 문재인이 윤여준을 데려와. 그러면 나는 내가 그 당시에 10월 초였던 것 같아. 9월 말 10월 초였어,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그 윤여준을 데려왔는데 나는 윤여준을 깠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 윤여준을 문재인이 데리고 왔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문재인 편을 들면 나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재인을 비판하면 당장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척하고 방송을 접었어. 그랬더니만 그때 또 내 반대편으로 간 애들이 문재인이 잘한 거다 이러면서 윤여준을 제대로 영입한 거라고 그때 이번에 김종인 빨듯이 그때 윤여준을 막 빨아가지고 그 문재인을 구해준 거야.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내가 문재인을 쉴드 치면 쟤네들이 비난을 할 거였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문재인과 윤여준을 엮어서 비난하면 윤여준을 살리려는 놈들이 쉴드 치겠지. 그 작전대로 갔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윤여준이 문재인 캠프에다가 나하고 방송을 하겠다고. 그때 기억나? 그래가지고 나 팩트TV에 불려갔잖아. 문재인 캠프에 부탁받고. 윤여준이 꼭 나랑 방송하고 싶다 그런다고. 그거 찾아봐봐 한번. 유튜브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문용식 사장이 때 문재인 캠프였어요. 문재인 캠프에서 문용식 사장을 통해서 윤여준하고 망치부인 방송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억지로 끌려가서 방송까지 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11월 16일에, 그러니까 11월 9일, 10일에 내가 대구하고 부산을 가. 그래갖고 대구에서 문재인 지지자 수백 명을 모아서 방송을 했어. 나중에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문재인이 가서 엄청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거기서 한 2,0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방송할 때 문재인 지지자들 왔다 갔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 구속된 거야. 17일날 대전 가기로 해놓고 16일날 구속이 됐어. 법정 구속. 근데 내가 그때 구속됐더니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 사범일 뿐이다. 망치 부인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 선거 사범일 뿐이다. 그게 공식 입장이었어. 감옥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선거 때 문재인이 선거 사범 편들면 안 되지. 그거 맞는 말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문재인더러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 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을 자유롭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게 냅둬라. 내가 그랬어.
망치야. 오래 산다? 얘네들 지금 내가 강퇴시킨 애들 아이디 좀 검색해봐. 지금 중계방에서 나한테 지금 쌍욕하는 애들, 얘네들 이거 한번 조사해봐봐. 지금 내가 문재인 캠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문재인 지지자들이랑 싸우는데 나를 비난해. 쟤네들이 진짜 문재인 지지자인지 조사해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 결정적일 때 누가 박원순을 씹었는지 그거 너희들 이거 얘네들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누가 박원순을 씹었는지에 대한 너네 반론 증거가 되는 거야. 쟤네가 요원인지 아닌지 너네가 조사를 해야 돼. 지금 박원순 까던 애들이 딱 보면 어투가 딱 국정원이야. 문재인 펜 딱진 달고 있는데 딱 국정원 수준이야. 그리고 보니까 문재인이랑 무슨 오프 모임도 하는 것 같아. 오프 모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지금 캡처돼서 온 거 보면 지네들끼리는 문재인을 만나고 있고 문재인 비서진들하고 만나는 그런 꼬라지야. 그러면서 그렇게 트위터상에서 그렇게 악플을 달아. 얘네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진짜 문재인 팬 맞아? 난 내가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말 문재인이 팬 됐을 때야. 문재인이 팬이 됐을 때 얘네들이 그동안 해던 욕지거리들 벌써 쟤네가 키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문재인 팬 딱지 달고